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국민청원 문재인을 탄핵하라 50만이 오늘 넘었습니다. 시국을 말한다. 오늘은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실물 경제를 하는 사람은 시국을 말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종교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치 얘기와 종교 얘기는 서로 불문율입니다. 서로 않기로 하고 또 그거는 않기로 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암묵적으로 별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미국 사람과 얘기할 때 트럼프가 정말 핫 이슈였거든요. 그때는 바이오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 커스터머 중에 그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간단했어요. 결집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슈로서 덮고 이슈를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인이라는 그 자긍심을 갖게 한다. 뭐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은 힐러리보다는 클린턴한테 더 매력이 간다.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한테 한 표가 더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이슈를 만든다는 거죠. 이슈를 정말 잘 만들었고 저는 뭐 당연히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경험도 많고 또 지지 기반도 좋고 또 한 번 뭐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전 세계 모든 언론도 그랬습니다. 노무현이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본인도 놀랐다고 한 것처럼 트럼프도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었다는 생각을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모르는 거지만 이슈를 정말 잘 만들었고 또 이번에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선제 조건 중에 국경을 봉쇄하듯이 한국 노선을 봉쇄하듯이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지금 물론 뭐 CNN이나 이런데 BBC를 들어보면 인도에 가서 기자회견을 어제 저녁에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퇴근하면서 집에서 CNN을 볼 때 인도에 가서 자기 정책 발표를 하고 또 인도와 협력 뭐 기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이슈를 잘 몰아가고 기자회견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TV 쇼 하듯이 정말 이슈를 잘 만들어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그 시국을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슈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하늘길을 첫 번째 우한부터 막고 비행기에서 막고 중국을 막았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지금 급속도로 우한 폐렴이 번지고 있고 그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하버드대 교수는 인구의 40%에서 70%가 감염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지금도 의사협회에서 7번째로 중국의 입국자를 막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막고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고 2주, 3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변곡점을 지나서 떨어지는 순간에 더더욱 그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약이 개발되고 그 다음 투약해서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신천지 21만 명단을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명성교회만 갖고도 또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와중에도 마귀와 싸운다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든가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코로나, 우한 폐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종교인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거나 국민을 현혹하는 조롱 섞인 말들과 같습니다. 종교도 뭡니까?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사람이 먼저인데 국민이 없는 정치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제가 다 망해가고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국가라는 존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유시민 아니면 기타 다른 분들 유튜브에 나와서 막말하듯이 이런 거는 정말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대구에 있는 분이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신 분이 있거든요. 전화를 받았고 집하고 집에서만 활동하고 어머니 집에 가고 왔다 갔다만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대구에 있는 자기 사업장을 정리하고 원래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로 오기로 했는데 정리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해서 2월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한 폐렴이 대구에서 번지면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슬펐어요. 같은 국민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을 보고 또 대구에 있는 친구 전화를 받아보면 이게 나라에서 정말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와중에도 선동하듯이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사진 속에서 나오는 의료진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조는 모습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은 자기가 아니다. 아니면 이거를 뭐 4.15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뭐 기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만 합니다. 지금도 국정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 50%, 47%,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풀 뜯어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언론 조작을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자가격리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와중에 집단 행동을 한다든가 모임을 갖는다든가 기타 뭐 종교 활동을 한다든가 정말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모여요. 국무총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른 얘기 않고 토요일 날 9시에 나와서 국민 담화를 읽었겠습니까? 차라리 문제가 더 있다고 하고 종교 활동이든 모든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또 그때만 해도 심각단계라든 계엄령 하듯이 모든 출입을 통제한다고 했었으면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일요일 날 예배본 명성교회 뭐 신천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퍼뜨렸고 지금 요양원 뭐 집단 생활하는 곳에 지금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기존 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망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한국을 받아주지 않는데 한국은 지금 중국을 받아주고 있어요. 막말로 뒷돈 먹은 것처럼 정치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리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휘말리듯이 다른 나라에 돈 받았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 같고 큰 이슈가 돼서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돈을 안 받았다면 이런 뉴스 중국을 방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단체에서 돈 안 받았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정치든 경제든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존립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받고 받고의 문제일 겁니다. 그 돈이 잘 쓰였으면 국가를 위해 썼다고 하니까 할 얘기 없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둑놈이지만 나라를 세우면 영웅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훔쳤는데 영웅이에요. 정권을 자기들이 탈환하면 영웅이겠죠. 공신이고. 옛날 고려나 조선시대에 공신이 되면 나라의 땅을 자기들이 다 받았으니까 노비도 받았고 다 가진 놈들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 국민도 살아야죠. 이 정성호 TV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속으로. 저는 정말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인민 속으로 하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 속에 살고 싶고 은퇴를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은퇴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탐욕적인 시공사, 저희 건물 옆에 있는 웰크로인 한택이라는 회사 같은 사람들도 오너가 아니면 몇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게 국가나 일반 기업이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남의 눈물에 피가 나는데 피눈물이 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뜻하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갑니까? 그런 이 극과 극단적인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도 TV를 보고 있고 어른도 TV 보고 모든 사람이 좌절, 분노, 공포에 떨고 있는데 편가르기 더 하고 있고 저는 우한 폐렴을 못 쓰게 하는 한국 정부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국 폐렴이지 어떻게 해? 그러면 먼저 발원지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봉쇄를 하고 시간을 갖고 치료제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실물 경제가 다 마비되고 있어요. 뭐 기껏해야 마스크나 아니면 위생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돈 벌 수 있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가진 자는 더 힘들 것이고 회사들마다 다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있고 회사 나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조그맣게 이런 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얼굴에 분노가 차 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싶을 줄 않고 싶을 정도 누워 있고 싶습니다. 왜? 기운이 없으니까.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 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아파요. 나라의 사정이 너무 아프고 지금 제가 처한 현실도 아픕니다. 이런 위기를 이런 5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처음 있는 위기입니다. 상상도 못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나라가 마비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비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봉쇄하고 시간을 벌고 어떤 약이든 투여해보고 중환자와 경환자를 나누고 나이들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무조건 자가 격리를 해서 분리를 해야죠. 그러면 충분히 날도 따뜻해지고 시간도 가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국가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멍청한 청와대나 멍청한 정치하는 놈들이 이 나라를 피땀 흘린 내 아버지, 내 부모들이 일으킨 이 땅을 좀먹고 있는 거예요. 그 푼돈 몇 돈 더러운 돈 받아가지고 정치할 줄 모르나 아니면 종교할 줄 모르나 같이 살아야죠. 제가 제조업하면서 전 세계 수출하고 다니면서 제가 한 얘기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같이 먹는 밥에 재 뿌리지 말라고. 같은 운명체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사장만 배 터지게 먹고 부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만 부자 되고 와인 처먹고 부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데 제가 2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기보와 신보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용사회를 부추기면서 노예처럼 돈을 꾸는 거나 신용을 갖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